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에서 조선기계업종 담당하는 한영수입니다. 오늘은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2025년 전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른쪽 왼쪽 차트를 보시면 특히 왼쪽은 조선사 PBR 추이인데요. 22년 초에 PB 1배가 좀 넘던 섹터가 지금은 2.7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제가 담당하는 섹터들의 하반기 주가 퍼포먼스인데요.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조선주는 타 섹터 대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저희는 이런 양호한 퍼포먼스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25년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25년 전망을 하려면 24년이 어땠는지에 대한 리뷰가 필요할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 신조선가, 그러니까 선박 가격입니다. 선박 가격은 올해 역사상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른쪽은 전 세계 신규 수주를 톤 베이스로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인데 이미 11월 누계 기준으로 1억 1천만 톤이 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조선업 슈퍼사이클 2006년에서 8년을 제외하면 9천만 이상이 발주가 된 해가 사실 몇 번이 없습니다. 2010년, 그 다음에 2013년, 그리고 2021년인데요. 요 세 개의 사례 특징이 뭐냐면 그 전년도에 매크로 충격으로 인해서 선주사들이 발주를 안 했었고 거기에 따른 이연 발주가 나온 해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 말 금융위기를 맞고 2009년에 발주가 줄었다가 2010년에 그 이연 수요가 밀려오면서 수주가 크게 늘었었고요. 2011년, 12년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수주가 줄었다가 2013년에 이연 수요로 늘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1년은 코로나에 따른 이연 수요였고요. 하지만 2024년은 이러한 이연 수요 없이 1억 1천만 GT 이상이 지금 발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 전 세계 신규 수주는 톤 베이스로도 달러 베이스로도 아마도 슈퍼사이클 이후에 최대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높은 기조로 인해서 내년 2025년에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이 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선박 수주가 줄어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높은 기저 효과와 조선사들의 선별 수주 전략 때문일 뿐 업황이 망가진 것은 아니며 저희의 가정에 따르면 여전히 2025년의 신규 수주는 조선사들의 선박 건조 능력을 상회해서 수주 잔고는 내년에도 증가를 하거나 최소한 유지가 되는 양호한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양호하다, 괜찮다 정도로는 사실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도 있어야 할 텐데요. 조선업종은 두 가지 모멘텀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 정상화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좌측과 우측은 한국과 중국의 조선시장 점유율입니다. 파란색은 신규 수주 기준 점유율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라인은 건조량 기준, 그러니까 양국의 조선 건조 능력, 건조 캐파 기준 점유율입니다. 보시면 한국은 실질 건조 캐파 대비 최근 2년 동안 수주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고요. 중국은 반대로 실질 건조 캐파 이상으로 신규 수주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중국의 추격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내년에는 이 부분이 정상화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근거는 일단 한국보다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간 것들은 뭐 중국의 기술력이 갑자기 상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조선사들의 전략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단순 수주 잔고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건조 캐파를 감안했을 때 몇 년치의 일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중국은 이 일감 연수가 4년치 이상으로 올라갔고 반대로 한국은 일감 연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중국은 쉽게 얘기하면 먼 미래의 인도슬랏을 미리 선주사에게 판매를 했고요. 한국은 반대로 먼 미래의 인도슬랏을 아직 판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내년에 양국이 수주전에 나선다면
오히려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보다 조금 더 빠른 선박 인도 납기를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애초에 2024년에 점유율, 한국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중국이 70%로 올라간 이 점유율이 비정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당 상황이 정상화되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유율 정상화는 시장의 중국 조선산업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모멘텀의 역할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척당 수주 단가인데요. 중국의 전체 볼륨 기준 점유율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한국이 조금 더 비싼 선박을 그리고 고부가선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점유율 정상화에 따른 중국 관련 우려 완화 모멘텀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 관련한 모멘텀입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의 차트는 우리나라의 메인 조선사들이 매년 인도할 배들이 언제 수주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저희의 추정으로는 2022년 이전에 수주했던 물량은 대부분 저가거나 혹은 적자 수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4년에 인도했던 배의 거의 70%는 이러한 적자와 저가 물량인데요. 이 물량들이 2025년이 되면 비중이 2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적자나 악성 프로젝트들이 매출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면 믹스 개선에 의한 마진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몇 년 동안 한국 조선산업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것이 인력 부족 문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를 극복하고자 202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했고 22년도에 고용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성 개선에 따른 공정 정상화 효과도 여전히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선사들의 이익이 의미 있게 개선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선업은 수주로 움직이지 이익으로 가는 섹터가 아니다. 이익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또한 저희는 오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의 차트는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들의 합산 시총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2006년, 7년, 8년도가 조선업이 수주 지표가 굉장히 좋았던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2010년, 11년은 2006, 7, 8년에 수주한 선박들을 조선사가 지으면서 이익이 올라왔던 이익 사이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0년, 11년도의 주가 퍼포먼스가 결코 2006, 7, 8보다 못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 좋아지는 사이클도 조선사에게는 충분히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오른쪽 표는 2010년, 11년도의 주요 지표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주 잔고가 3년 연속 감소를 했고요. 선가는 2020년도에 아주 미세하게 반등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이미 22%가 떨어지면서 추세적인 하락을 했었던 기간입니다. 선가지수의 절대 레벨도 2010년에 140, 현재는 189로 현재가 월등히 높습니다. 2010년, 11년도에 유일하게 좋았던 것은 옆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고가 수주분을 매출로 인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는 게 유일한 포인트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오히려 2010년, 11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는 오히려 상황이 좀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 건 내년은 어닝이 좋아지고 이익이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업황 지표가 꺾이는 해는 아닙니다.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 잔고와 선가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10년과 11년도에 봤던 이런 견고한 주가 퍼포먼스를 2025년에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유일한 우려 요인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업종 전체 PBR을 보면 2.75배, 즉 2.8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2006, 7, 8년도에 피크사이클 밸류에이션을 지금 비슷한 수준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황 지표가 전반적으로 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피크사이클보다 높고요. 조선사의 개수도 2007년도에 300개가 있었지만 현재는 140개 수준이기 때문에 경쟁도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최호황기에 고점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그렇게까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조선사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유사 섹터들과의 밸류에이션 비교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의 주요 기업들의 내수 매출 의존도입니다.
확인하시는 것처럼 조선사들이 내수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비중이 한 14% 가까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방산 사업을 제외한 순수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 수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부상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환 관련 수혜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산업재 내 다른 섹터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조선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면 2014년에서 16년도에 방산주가 한국 산업재에서 크게 아웃퍼폼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가 대외 여건은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가 있었고요. 2016년 말에 아시는 것처럼 또 국내 정치 상황도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요 당시에 한국항공우주를 대변으로 하는 방산주가 굉장히 크게 산업재 내에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했었는데 그때 아웃퍼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이 어지럽다 보니 당시에 유일하게 내수 매출 비중이 높고 클라이언트가 정부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망하거나 수주를 캔슬할 가능성이 없는 방산주로 시장에서 몰려가셨던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방산보다는 조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2014년에서 16년은 돌아보시면 매크로단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폭락을 해서 조선이나 건설 같은 전통산업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오히려 조선 쪽이 업황 수혜를 누릴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정치 상황 혹은 정부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 민간 영역에 있는 회사들이 산업재 내에서는 오히려 일종의 그 도피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더라도 상대적인 타 섹터와의 메리트 때문에 조선사들에 대한 선호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일반적으로 조선사들을 PBR로 많이 보시는데 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조선사들이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P나 EBITDA 같은 이익 관련 밸류에이션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ER로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점검해 보신다면 주요 조선사들이 한 2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계업종과 비교를 하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게다가 조선사들은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보다 먼 미래 2026년 혹은 2027년의 밸류에이션을 선반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상대 관점에서 다른 섹터 대비로는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결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마 밸류에이션이나 혹은 너무 오른 주가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여전히 내년에 업황이 크게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워낙 사이클이 긴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익 개선 모멘텀이 있다는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로직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내년에도 조선업을 호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